토마는 40대 나이에 유명한 소설가이다. 뉴욕에서 생활하던 중 자신이 졸업했던 프랑스 앙티브라는 휴양 도시의 생텍쥐베리 고등학교의 50주년 기념 파티에 초대장을 받게 된다. 그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앙티브로 돌아온 토마는 절친이었던 막심을 만난다. 막심과 토마는 25년 전 생텍쥐베리 재학 시절 저질렀던 끔찍한 잘못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며칠 앞두고 눈이 펑펑 내려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던 날 한 남자를 살해했기 때문이다. 빈카라는 동급생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토마는 그날 빈카에게서 다급하게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빈카의 방에 들어간 토마는 몹시도 안색이 안 좋은 빈카로부터 이 말을 듣는다. 난 그의 아이를 임신했어. 난 그와 자고 싶지 않았어. 알렉시가 강요했어. 그 말을 들은 토마는 그 학교 남자 선생님이었던 알렉시가 빈카를 강간했다고 생각하고 알렉시 선생님이 지내던 기숙사로 쳐들어간다. 다짜고짜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격하던 토마는 알렉시 선생님을 흠씬 두들겨 팼으나 알렉시는 반격을 가하였고 엎치락 뒤치락 하던 중 토마의 친구 막심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알렉시를 칼로 그어 죽여버린다. 졸지에 공범이 된 두 사람 중 토마는 자신이 일으킨 범죄에 막심이 휘말렸고 자신 때문에 막심이 감옥에 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 토마의 엄마인 안나벨은 그 생텍쥐베리 고등학교의 고장 선생님이었고 막심의 아버지 프란시스는 건설회사 사장이었고 생텍쥐베리 고등학교 건축 관련 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던 차였다. 때마침 막심의 아버지 프란시스는 그 학교 체육관 건설공사차 그 학교에 있었고 막심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프란시스는 아들과 아들 친구를 위하여 그 살인사건을 은폐하는 데 협조한다. 죽은 알렉시의 시체를 건설 중인 체육관을 고액 짓는 벽 속에 묻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던 것이다. 그 사건이 있은 지 25년이 지난 지금 토마는 자신의 모교의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러 프랑스 앙티브에 왔는데 자신에게 온 쪽지와 신문기사를 발견한다. 25년 전 빈카의 행방불명 사건에 대한 기사와 함께 복수라고 적힌 쪽지였다. 누군가가 그들이 했던 범죄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막심은 자신에게도 그 신문기사와 복수의 편지가 왔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면 체육관을 허물고 거기에 대규모 교육관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 체육관을 허무는 과정에서 그들이 은폐했던 시신이 발견될 처지였다. 막심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한편 막심과 토마의 절친이었던 판이라는 여사친에게서 새로운 내용을 듣게 되는데 판이에게도 그 복수의 편지가 왔고 사실 판이는 토마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토마는 빈카에게 눈이 멀어 자신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고 토마가 빈카를 방문한 날 빈카만을 챙기는 토마를 보며 질투를 느껴서 빈카가 몹시 안색이 안 좋고 기진맥진한 사이에 그녀가 사용하던 물컵에 다량의 강한 마약을 타놓았다고 했다. 그 마약은 빈카가 상습적으로 복용하던 마약이었는데 다량을 한 번에 복용하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다고 했다. 얼마 후 빈카의 방에 들어간 파니는 그 물컵이 깨끗이 비어있음을 알게 되고 빈카를 들춰보았으나 숨을 쉬지 않았다. 자신이 빈카를 죽인 셈이었다. 순간적인 질투심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빈카를 죽게 한 파니는 크나큰 죄책감을 느끼며 이 사실을 고장 선생님인 안나벨에게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안나벨에게 찾아간 파니는 모두 실토를 하였고 안나벨은 파니에게 제안을 한다. 너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고 하나는 경찰에게 자수를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신이 그 사건을 은폐시켜 줄 테니 몇 가지 연극을 수행해야 한다고. 빈키가 살아있는 채로 차를 타고 학교를 떠나는 것처럼 연극을 해야 하니 파니는 빈카의 모습으로 위장해 대역을 맡아야 한다고. 파니는 빈카와 외모가 비슷했지만 머리 색깔이 달랐고 그래서 빨간 머리 가발을 쓰고 그 대역을 수행하기로 했다. 안나벨은 자신의 아들 토마가 죽인 알렉시의 시신과 파니가 죽인 빈카의 시신을 건설업자이자 오랜 친구인 프란시스와 함께 체육관의 고액벽에 묻어버리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린다. 그리고 파니에게 빈카 역할을 시키고 자신은 알렉시처럼 분장하고 둘은 차를 타고 학교를 떠난 것처럼 연극한다. 그리고 호텔에서 묵었던 것도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학생인 빈카와 선생님이었던 알렉시가 둘이 사랑을 했고 둘의 사랑이 비난을 받을 게 두려워 함께 잠적해버린 것처럼 꾸몄다. 한편 빈카는 대단히 매력적인 소녀였지만 좀 문란한 학생이었는데 토마의 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그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토마의 아버지에게로부터 10만 프랑을 뜯어냈다. 그리고 토마의 엄마 안나벨에게도 접근하여 추가로 7만 5천 프랑을 요구했으나 안나벨은 주지 않았고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빈카에게 그만 흥분하여 둔기로 내려쳐 죽이고 만다. 사실 빈카를 죽인 건 파니가 아니라 안나벨이었던 것이다. 파니가 타놓은 물컵은 비어 있었지만 그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다. 마약에 다량 취해 있던 빈카가 안나벨을 만나러 왔을 때 안나벨이 휘두를 둔기에 의해 그만 죽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은 프란시스와 함께 시신들을 매장해버린 것으로 은폐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토마와 막심, 파니에게 복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실 10년 전 프란시스는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살해되었지만 살인범은 제대로 찾지 못했다. 토마와 막심, 파니는 곧 자신들도 복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느낀다. 한편 체육관을 허물 날짜가 곧 다가오고 대규모 교육시설을 다시 짓게 될 예정이었는데 그 건물은 기부금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의 건물이었다. 이 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그 큰 자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추적하던 와중에 토마는 그 거액의 기부금이 미국에 본사를 둔 큰 자선단체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주주는 알렉시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다. 생텍쥐베리 고등학교에는 알렉시라는 동명이인인 여자 교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고사 알렉시는 빈카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둘은 동성 간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빈카가 토마에게 얘기했던 난 그의 아이를 임신했어. 난 그와 자고 싶지 않았어. 알렉시가 강요했어. 그것은 동성 간의 사랑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알렉시가 빈카에게 토마의 아버지와 관계하여 아이를 낳게끔 강요한 것이었다. 결국은 프란시스를 죽인 사람과 막심과 토마, 파니를 협박한 사람이 알렉시라는 게 밝혀진 것이다. 알렉시는 프랑스 앙티브의 해변가 근처에 살고 있었고 토마의 엄마 안나벨은 그녀를 죽이기 위해 사냥총을 들고 나선다. 하지만 안나벨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막심도 절벽에서 누군가에게 밀쳐져 크게 다치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토마는 알렉시를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알렉시가 키우는 대형견 3마리에게 공격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졌으나 뒤늦게 찾아온 토마의 아버지가 쏜 총에 대형견들은 맞아 죽고 알렉시도 총에 맞아 죽게 된다. 토마의 아버지는 이 사건을 자신이 덮어쓰기 위하여 치정에 얽힌 살인극으로 경찰에 증언을 했다. 토마의 아버지는 알렉시와 내연관계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안나벨이 그녀를 죽이러 찾아갔다. 알렉시에게 봉변을 당했고 그것을 알게 된 자신이 알렉시를 죽이고 만 것이라고.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었다.